아, 여러분, 오늘 장사하시는 분들은 와 오늘 매출이 많이 올리고 기분이 좋죠. 네. 또 공무원은 업무가 결제가 잘 나면 기분이 좋으시죠. 근데 저는 언제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잘하면 기분이 좋은데 오늘 굉장히 빵빵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다 정말 귀한 스피치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전정님부터 말씀드리자면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운치기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좋은 스피치를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드리면서 뭔가 영감을 얻는 거죠. 아, 바로 이거다. 오늘 이 주제가 좀 말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뭘 말하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키워드만 잡으셔도 준비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만들어져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할지라는 주제만 선정해도 여러분 스스로 내용들이 이렇게 빵빵하게 잉태하듯이 시루에다가 콩을 담아서 물을 계속 주면 이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이 되듯이 스스로 발화가 되고 숙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제만 정해도 준비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전정님은.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잘해오셨을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동이셨어요. 운칠기사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운은 스스로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노력이 7이 되어야 3이 오는 거잖아요. 한자풀이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덕이 있고 그 덕이 복을 만들고 복이 운을 만드는 거지 그냥 하늘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다. 그냥 노력 없이 또 얻어지는 대박은 쪽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전자에. 노력하에 얻어지는 그 운이 진짜 나한테 더 행복으로 오는 거죠.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끝에서 해주신 김정환님은 정말 직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강사하신데 아주 떡소리 나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되게 나는 스피치를 어떻게 전달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김정환님은 어떻게 공유하지? 라는 고민을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걱정이라는 걸 가지고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공유한다는 그 자세, 애티튜드가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스피치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시작. 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반문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여기 나왔는데 긴장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연애할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하도 오래돼서 연애할 때 긴장을 해요. 그죠? 잘 보이기 위해서 긴장을 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긴장을 해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저처럼 이렇게 묻어나면 풍포짐하게 퍼져버립니다. 부부 사이가 권태기가 왜 오는 거죠?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 팽팽한 긴장감이 없어지니까 권태기가 오는 거거든요. 적당한 긴장감은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그러니까 떨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림이 없는 건 정신바가 하나. 아니면 신경이 마비된 사람이 떨림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떨림은 정상적인 것이다. 시작.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무덤. 네.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늘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여기 서 있는 자체도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그냥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김정환님 보면서 상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요. 퍼픽상이 있는데 퍼픽상을 주고 나면 저 양반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퍼픽상 위에 판타스틱상을 만들고 있어요. 퍼픽 왜 판타스틱이에요. 퍼픽은 그냥 퍼펙트한 것 뿐이에요. 근데 판타스틱은 뭐예요? 환상적인 스피치를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양반한테 퍼픽상을 주고 판타스틱상이 있다는 거를 발표합니다. 자, 김정환님께 퍼픽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떡해오는 거 아시죠? 한 말 배우지 마시고 한 점씩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중님은 매번 준비를 즉흥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최근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또 김창중님 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이버 캐스터에서 자료 수집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거리가 없으면 거기 찾아 들어가면 되겠다. 지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식란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자료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드리고 싶구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걸 자기화해야 돼요. 자기에 맞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7분인데 7분 동안에 강의를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이다 라고 분석이 됐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당히 절개해 드리는데 마침 잘 됐어요. 2막이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잘게 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를 통째로 먹으라고 하면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무를 잘게 쓸면 총각김치가 되고 더 잘게 쓸면 깍두기가 되시지, 좀 더 잘게 썰어서 불필요한 것은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정리해가지고 자기화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내가 발라봤더니 어떻더라, 또 파운데이션이 어떻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자료를 찾는다. 그거를 내가 맞게 정리한다. 압축하고 발췌하고 첨삭하고 이런단 말이죠. 필요한 거 더 넣을 수 있고 불필요한 거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자기화한다. 3단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찾는다. 정리한다. 네. 자기화한다. 그게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재용님은 강의 잘하는 법, 스피치 잘하는 방법 7가지를 세상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네. 퍼피상 받으셨죠? 네? 네, 받으셨죠. 2번 판타스틱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대기님은 이제 연구소, 지질 연구소에 계셔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진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종환님 말이죠. 매번 정말 유익해요. 그냥 재미가 없어도요. 따라서 합니다. 내용이 재밌으면 대박이다. 시작. 내용이 재밌으면 대박이다. 억지로 재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용이 재밌으면 돼요. 근데 저분은 내용이 늘 재밌어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EBS에서 동영상 촬영한 게 있어요. 네. 한 명이 신호대기 3명이 지나가다 빈 공간을 바라보는데 아무도 벌떡보지도 않았어요. 2명이 손가락질 하면서 그 행인들을 관심을 끌었는데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명이 동시에 하늘을 딱 보니까 행인들이 대다수가 저 빈 공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3의 의력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를 가져서 압축해서 말을 하면 집중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하려고 하지 말고 3가지를 압축해서 말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300회 이상을 봤는데 주례 볼 때 3가지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행복하라, 성공하라. 3가지거든요. 네.
세 가지 3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병희님, 그렇습니다. 유익을 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아주 심도 있게 호흡에 관한, 참선에 관한 좋은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김정수님한테는 템포가 있어요. 템포. 김정환님한테도 템포가 있거든요. 템포는 뭐죠? 완극과 강약입니다. 완극과 강약을 중으로 리듬감을 타게 되고 그 자체가 재미있어 빠져들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신이 있을 때 리듬을 탈 수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달하기 바빠가지고요, 그냥 단조로워요. 그런데 자기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그 소신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리듬을 탈 수 있어요. 그 리듬이 뭐예요? 템포예요. 그러니까 템포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리드미컬해야 돼요. 몸이. 제스처. 리듬감, 템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님은 오늘 내용 참 좋았어요. 근데 아직 템포가 아직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아직 좀 경직되어 있는 느낌, 표정, 자세, 억양 이런 것들이 아직은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김정환님은 직업인지라 템포가 오늘 보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님도 끼가 있어요. 보면 템포가 보여요. 아직 물렁증이 있다고 하는데 뭐 말할 때 보면 팍팍 어떤 소신이 담겨있는, 확신이 담겨있는, 그래서 파워가 좀 전달이 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님, 오늘 제가 교도소에 강의 갔는데 덴마크가 그런 열린 과목을 오늘 처음 접해요. 아, 그런 과목도 있군요. 정말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상농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1대1로 할 때하고 또 대중 앞에서 할 때가 확 달라 보이네요. 훨씬 멋져 보이고 당당해 보였어요. 처음인데 말이죠. 어쩌나 하사한다는 말씀 하시기만 합니다. 강미희님, 처음 왔는데 네, CS 쪽으로 충분히 강의할 수 있어요. 외모가 받쳐준다는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 솜씨도 있어요. 말 솜씨도 있어서 계속 공부하시고 하면 CS 강사로서 이제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만 강의하라는 거 아니고 어떻게 그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김정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에서 그 기업체에서 그 조직에서만 쓰임 받을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는 걸 출세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출세시키는 데까지가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박수 한 주씩 먼저 주시죠. 강민님 처음 뵙지만 가능성 있는 CS 쪽으로 가능성 있는 CS 팀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부하 직원들 들으면 CS 팀 강의를 하는 강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길선님, 필리핀 어학연 딸 어디 계시죠? 네, 저분도 그러니까 그 선천적인 끼를 가지고 있어요. 끼가 에너지거든요. 지속적 발전 가능성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학하시면서 지금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계신데 2년 동안 어머니 충분히 이해해요. 어머니 아프셔서 중간에 공부 못한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학점이나 졸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변명 그만하시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국통신대학은 입학해서 배우는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졸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정님은 또 이렇게 청주에서 오늘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만들어간 오늘의 시간은 정말 행복하고 유익하고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연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님.